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익형 자산을 손에 넣어야 하며 노년에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계속하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그에 따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투자에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레버리지 ETF TQQQ와 QLD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분할 적립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단순히 TQQQ와 QLD를 반반씩 투자하고 계신다면 수익률이 더 높은 TQQQ QLD 분할 적립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타나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성격과 가치관, 취향이나 버릇이 모두 다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투자 방법은 아마도 100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꼭 하나의 투자 방법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TQQQ QLD 분할 적립 투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단 하나의 방법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투자 방법이 각자 다르며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투자 방법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투자 방법만이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처럼 으스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방법을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지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TQQQ QLD 분할 적립 투자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나스닥 100의 추세를 반영한 예상값을 기준으로 TQQQ 또는 QLD를 최대한 분할하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매수만으로는 평가액만 달라질 뿐 그 어떤 수익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즉 언젠가는 반드시 매도해야 수익이 발생하므로 목표한 금액이 되었을 때 그냥 전량 매도한 다음 현금을 쟁여두고 여생을 보내면 되는 것일까요? 100세 시대에서 아마 그렇게 여생을 보낸다면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불안함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생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쟁여두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회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는 다르지만 실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주머니에 돈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자산이 존재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소비 활동이 가능하며 이것은 노년이 되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수익형 자산이라 부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리츠, 배당주, 채권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매월 혹은 매 분기별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익형 자산을 손에 넣어야 하며 노년에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계속하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그에 따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목표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인 사람이 20년 후 은퇴를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후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츠와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여 세후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필요한 목표 금액은
24억 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수익률이 점차 늘어나는 곳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 금액인 24억 원을 20년 만에 달성하기 위해 매월 TQQQ 또는 QLD에 투자한다고 하고 과거 36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위의 가정대로 계산했을 때 월 100만원 적립으로 20년 후 24억 원에 근접한 평가액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월 1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월 50만원씩 투자하는 경우에는 약 4년가량 더 소요됩니다. 월 투자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고작 4년만 더 늘어나는 것은 바로 복리의 마법 덕분입니다. 연평균 20%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4년 만에 2배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리로 투자하는 경우 최대한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은퇴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1년이라도 먼저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다만 과거의 추세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므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은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일 것이며 이것은 예기치 못한 목돈 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두는 비상금의 개념입니다. 투자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매월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수익형 자산을 조금씩 늘리게 되면 현금 흐름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다만 비상금을 이용하여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금일 뿐이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표 지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도착해야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본인의 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대로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목표를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점검한다면 목표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